보험저널 대표 최덕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업계 경계대상 1호 토스보험 파트너 문답 기사 한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토스는 이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카카오톡 보면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송금하는 기능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이런 거랑 이제 유사한 겁니다. 근데 토스가 먼저 만들었죠. 토스는 이제 돈을 이렇게 토스하다, 던지다 그런 뜻으로 이제 토스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는 토스가 이제 증권회사 뭐 다양한 아마 금융권의 은행에서 넓히고 있는 거, 이제 예를 들면 플랫폼 회사들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온라인 또는 TM 위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토스는 현재 TM 형식의 대리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쪽은 당장 뭐 보험 대리점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보험사보다는 소비자들한테 보험 어떤 토스를 통한 보험 상담 경험과 체험을 넓히겠다, 뭐 약간 좀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과 목표가 이제 뭔지 좀 헷갈리는 그런 어떤 특이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갖고 있죠. 저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지 대표는 호환 만보보다 토스가 더 무섭다 이 기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토스의 미래는 혹시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카카오 택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카카오 앱으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제 가까운 택시 기사를 연락을 해서 이제 택시가 와서 이제 갈 곳, 목적지를 얘기해도 이미 이제 카톡으로 해놨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리면 이미 그 카톡에 있는 그 내장된 카드로 결제가 하게 되면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결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카오 택시 기사에 대한 평점 이걸 매길 수도 있고 엄청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게 무료예요. 그런데 택시 기사한테도 이거 무료로 서비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걸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카카오 택시 기사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잘 안 온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충성도 있는 열심히 호출에 응하고 평점이 좋은 택시 기사님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일부는 맞는데 이미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 회사를 인수를 했대요. 서울에 뭐 한 5개라든가. 그래서 자기 택시 회사에 호출을 먼저 주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거기서 좀 남은 거는 각 택시 회사별로 이제 뭐 5명이든 10명이든 이제 카카오 택시 호출을 받을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 주고, 그 다음에도 이제 호출에 좀 안 걸리는 것들을 일반 택시 기사한테 준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유료화를 시킨 거고, 또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카카오페이에서 결제 금액이 얼마를 자기도 유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이미 소비자가 아니고 저쪽에 이제 파는 택시 회사에서 이제 과금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결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그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삐딱하게 토스보험 파트너스를 보면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고객 DB를 주고 더 좋은 DB를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한번 지혜롭게 보험업계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엄청난 일이 막 되겠죠.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스보험 파트너스는 그걸 안 한다 그러고, 근데 그거 안 한다 그러더라도 아마 현재 토스보험 파트너스 연봉 뭐 기본급 4천 5천 주는 그쪽으로는 계속 지원이 갈 거고, 일부 또 그 정규직 GA 쪽에 정규직 교육 담당이랄지 관리 담당들도 1.5배 무조건 1.5배 이상 그냥 주나 봐요. 토스로 이직을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고, 여기서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의 범위를 뛰어넘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지 여기를 진출하면 하지 않겠냐, 막 이런 의심들을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제 대표들이 보험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하나하나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대신 해서 이런 주변의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FP들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이제 그걸 문답으로 그냥 저희가 토스에 이야기한 것만 쓴 겁니다. 이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고. 자, 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근데 현재 삼성생명, DGB, 대영GA, 피플라이프와 이게 제휴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제휴사들은 이제 토스 현재 그 가입 회원이 18,000명인가 봐요. 여기를 대상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 이제 8월에 한 2,000명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보도를 한 이후로 지금 해보니 6개월인데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FP가 2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2만 명이면 이제 하나생명 FP 조직만 한 거고, GA 업계에서는 2만 명 FP를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15,000명 정도인 GA코리아 최고니까. 자, 이게 이제 블루 회원 있고 일반 회원이 있나 봐요. 근데 블루 회원이 되려면 보유 고객 DB를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넣고 설계사를 두 명을 초대를 해야 됐었는데 이걸 바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설계사 보유 자기 고객 DB를 왜 넣어야 되느냐, 이건 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고객 DB를 받아서 토스에서 쓰려고 하는가 알고 또 썼다는 일단 오해 있는 어떤 사건들이 좀 존재를 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가 또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게 사실 이상한 거죠.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심을 당하느니 자기들 또 1,800명 있는데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하고 이제 요건도 어렵다. 이건 뭐 다단계도 아니고 뭐냐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한 명으로 문턱을 낮춰서 접점을 이제 더 확대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걱정과 우려를 엄청 한다. 근데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삼성생명과 피플라이프로 큰 회사들이 왜 그럴까? 그 회사들은 아마 계약할 때 그걸 썼겠죠. 이걸 우리 빼고 하는데 니를 쓰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겠다. 아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그러지 않겠나 싶기도 하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거기다 조건을 달아서 배상 책임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토스와 이제 법인, 즉 이제 법인 제휴는 뭐냐면 일반 회원이 되면 그 DB를 돈 주고 사고 쓰고, 법인 블루 회원이 되면 돈을 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어떤 게시판에 설계사 이렇게 리스트로 자기가 등재가 되면 토스의 고객들이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고 상담한 다음에 평점을 매긴다. 내가 어디 그 식당에 가서 식당 평점을 매기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식당 갈 때 그 블로그랄지 이런 걸 다 보면 광고니까 대부분 자기 자랑이고, 그래서 평점을 보통 보고 가는 것, 똑같이 설계사 평점을 매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는데, 이제 자세히 알고 보니 일반 회원은 DB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일반 회원은 DB를 못 쓰고 거기에 고객관리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냥 그걸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블루 회원이 되면 DB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내 설계사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란에 올려서 고객이 신청을 받게 해준다. 그런데 보험사의 본사나 제 본사가 제휴를 하게 되면 그 소속의 모든 FP들은 무료로, 아니 그냥 어떤 한 명을 초대하는 거 없이도 블루 회원이 다 적용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입된 설계사가 많은 경우에는 그 설계사들을 위해서 회사가 이제 제휴를 해버리는 거죠. 불편 없이 그냥 해서 TV 너희들의 능력껏 올려서 자기 자랑 잘해서 받아 쓰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잘 상담하면 평점 좋아하니까 더 올 거고. 자, 근데 이제 물어보니, 자, 제휴사 선정 기준이냐? 기준이 없겠죠.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보험사지를 논의를 통해서 한다. 근데 체결되면 일정 금액의 광고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 모델인 것 같아요. 고객들이 평점이 높은 설계사를 골라서 상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날 수 있다. 저기 가서 상담을 하자. 그러면 FP들이 막 평점을 높이려고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 거고, 거기를 후방 지원하려면 보험사나 GA들이 본사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만약 저기 가서 경쟁해서 고객을 스스로 발굴하고 선택받아서 영업을 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모델은 이제 광고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 평점을 계속 매기기 때문에 보험 영업 문화의 혁신이랄지 상한 보험을 권하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면 평점이 계속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고 그걸 결국은 광고 모델로 비즈니스를 한다. 이게 이제 여기에 주장입니다. 자, 제휴가 체결되면 광고를 집행하고 앱 내에서 설계사 대상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벤트 진행에 대한 어떤 비용을 조금 분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설계사 대상 이벤트는 이게 좀 뭔 말인지 좀 더 읽다 보니까 이상하네. 이거 리크루팅 이벤트도 할 수 있나? 설마 아니겠죠? 이상하네요. 근데 왜 설계사 대상으로 이벤트를 할까요? 자, 설계사에게 기사를 잘못 썼나? 설계사에게 자사 상품 있구나. 자, 보험사인 경우에 보험 설계사에게 자사 상품을 홍보하거나, 왜냐면 보험사는 GA 대상으로 자기사 상품 홍보할 수 있으니까 GA 차원에서는 그렇고, 직영 FP애들은 교차모지. 교차란 건 뭐냐면 생보사는 손보사 하나 팔 수 있고 손보사 GA는 생보사 하나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퀴즈를 낸다. 근데 제휴 목적 세부 조건 다 그렇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자, 블루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사 한 명을 초대하는 조건이 있다. 제휴사 설계사에게는 모두 블루 회원 자격이 지워지는가? 자, 제휴 설계사들은 한 방에 된대. 그러니까 다만 기간과 조건 유지는 제휴 조건에 따라서 돈을 한 방에 많이 주면 하고 연간으로 주면 연으로 하고 조금 주면 몇 달만 그렇게 하고 하는구나. 야, 역시 토스 장난 아닙니다. 토스 보험 파트너스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시장 혁신이라는 목표로, 아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방향에 공감하는 제휴사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분류한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토스 보험 파트너 일반 회원과 블루 회원의 비중과 회원 구분에 따른 차이. 자, 2월 기준으로 25,000명이래요. 근데 일반 회원이 요게 60%, 블루 회원은 40% 비율이래요. 근데 앱을 설치해서 일반 회원이 되면 가입 설정 일반 회원이 되고, 블루 회원은 이제 설계사 2명만 초대를 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2명이 막 올라가겠죠. 블루 회원으로 변경이 되면 토스 앱 내 나만의 보험 전문가를 통해 토스 앱 내에 토스 앱을 깔면 이게 나만의 보험 전문가 이게 있나봐요. 발생되는 거기에 자기가 올라가면 고객 문의를 받게 되고, 고객은 나만의 보험점 페이지에 설계사 목록을 자기가 쭉 본 다음에 그간 상담 받은 고객들이 남긴 평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식당 평점 보고 그 식당 갈 거 말겠지 검색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봐야죠. 뭐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네요. 평점과 후기를 참고해 설계사를 선택한대. 좋긴 한데, 좋은 설계사는 내 친인척, 친구, 후배, 선후배죠. 그냥 알고 믿는 사람한테 또 보험 가입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막 이분들이 저를 그만 안 둬요. 어쨌든 한 개는 가입을 해야지 인생이 좀 편해요. 그리고 뭐 할 때도 되고 뭐라 할 수도 있고,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 식당하고는 꼭 다를 수는 있다. 상담 후에는 본인도 만족도와 후기를 남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FP도 글을 남길 수 있나 보네요. 때문에 블루 회원은 평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행간 알리 일반 회원은 유료로 사용하고 블루 회원은 무료다는 거는 잘못됐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 일반 회원은 토스 보험 파트너 앱을 고객 위주에 하고 쓰고 원하는 선택을 받는 상담, 이런 구조다 이거죠. 자, 가입 설계사 소속사 분포 메리츠 1등입니다. 메리츠 1등 1754명. 일단 메리츠 대단해요. 특히 온라인상에도 엄청 강해요. 젊은 조직이 많고, 리크루팅, 그 다음에 영업, 참 여기는 영업 문화 기풍은 정말 칭찬할 만해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 프라임도 젊고 온라인에 강한 조직이죠. 1360명. 여기가 1등인 줄 알았는데 2등이네. 자, 이 메리츠가 많이 큰 거죠. 자, 3위는 DB손보. DB손보. 이거는 주식주를 뭘 했나? 4위 인카금융 서비스 맞네요. 지코리아나 글로벌은 별로 없어요.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네. 에즈금융. 이런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막. 자, 그래서 가면은, 자, 그 밑으로 이제 또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등부터 10등까지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자기 회사가 안 나왔으니까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따로 한번 더 알아봐가지고 어디에 올려놓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블루 회원 상담 신청 스코어, 그 다음에 보험 파트너를 이용한 설계사람 만족도는 어떤가. 예? 자, 이거는 이제 블루 회원은 이거 많네요. 월 평균 인당 12건이나 상담을 했대요. 블루 회원이 40%면 2만 5천 40%는 6천 명인데 와, 12건 DB를 새로 받은 거와 똑같은데 그럼 블루 회원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요거는 약간 의심스러워. 예? 자, 얼른 하세요. 고객 가지고 뭘 고민이세요. 얼른 토스 보험 파트너 블루 회원이 되시면 12건이면 한 달에 사실 풀로 해도 힘듭니다, 이거. 이거 이상하네. 빠이네. 이용 만족도 평점 너무 많아. 평점 막 하나인데, 이제, 요거는, 이 평점은 뭐냐면, 저희도 신문 앱이 있고, 앱이 여러 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앱, 그냥 보험 파트너스 앱을 다운받을 때 평점이에요. 앱스토어 평점 4.6, 구글에서 다운받은 4.7, 그 다음에, 애플은 4.6, 그 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파트너에 등록된 설계사 상담을 한 일반 고객 만족도는 90점. 높네. 그리고 이 평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 쓰는 거죠. 사실 평점을 안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고쳐도 다 평점 맞고, 어디 뭐 사도 또 평점 맞고, 병원 가도 또 평점 맞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설계사 분들, FP님들 좋은 시절 이제 다 갔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자, 보험 파트너스가 이제 토스 보험 파트너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상담 경영 5점, 만점, 별점제를 도입한 거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런 거죠. 보험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하고 토스 사용자들에게 보험 설계사는 투명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겠다. 그래서 보험사 지혜 설계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장을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보험 설계 상담 비교 마켓플레이스네. 이건 내가 해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네.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보험 파트너스 이용하는 설계사와 일반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해 나갈 거다. 보험법 궁극적 목적은 리크루팅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치? 근데 향후 조직 내 대규모 이탈을 우리 지금 상당한데 뭐 이거 엄청 두려워해요. 근데 현재 계획은 없다. 이렇게까지 계속 보험전에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이건 뭐 고소당합니다. 자, 리크루팅은 보험 파트너 운영 목적과 맞지 않다. 운영 목적이 저거랍니다. 제가 뭐 토스 본의 아니게 홍보해주고 있네요. 토스 보험 파트너 너의 수익률 균형 해소하고 아까 그런 거 꼭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지혜 대표들은 끝까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쨌든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한다 해도 이제 나는 하는데 토스 보험 파트너스의 회원은 리크루팅 안 한다.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회원들은 안 한다. 회원들은 안 한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들이 저걸 하는 게 최상인데 한다면 정말로 회원, 일반 회원, 블루 회원은 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저 생각입니다. 뭐 토스 딴 사상의 자유. 그래서 이제 가서 차라리 큰 돈이 아니면 제외해가지고 아예 광고비 냈고 계약을 단단히 해서 못 들어가고 하거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설계사 리크루팅하지 말라 조건을 따라서 단도리를 하거나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여기에 있든 없든 이제 자기 회사를 못 믿고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 다른 간 사람들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많은 워낙 토스는 또 어마어마한 플랫폼이고 또 이런 약간의 의심이 되는 근접적인 일을 좀 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겠죠. 그렇지만 뭐 세상은 또 경쟁 아닙니까? 또 이런 데에서 일부는 또 도움이 되고 일부는 그런 두려운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잘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노력 또 경쟁력을 또 저희 각각에서는 갖추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혹시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